조금 더 누르는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럼 바꿔볼래요? 저는 되게 뭐 답답한가 봐요 오늘. 저 어떡하죠? 이게 느낌은 왔어요. 느낌은 나도 처음부터 왔어요.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이싱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여러분. 케이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케이크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어느 날인지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와, 아시네요. 제 생일에는 하나도 안 팔린다는 그런 슬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제가 케이크를 사러 돌아다녀 봐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 맛있는 케이크는 또 엄청 예약을 미리미리 해야 되죠.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난 게 사실이에요. 케이크는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오늘 저처럼 그런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케이크를 아주 쉽게 알려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나니 셰프님 모셔볼게요. 셰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죠? 이번에 제가 쓴 책인데 아. 케이크에 관련된 책이에요. 뜨겁네요, 책이. 갓 나온 책인가 봐요. 초보분들도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아서 네네. 연습을 반복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책이네요. 이렇게 또 선물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셰프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서 베이킹 클래스와 주문 케이크 판매를 하고 있는 김라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성북동에 계시군요. 네. 오프라인 지금 클래스도 하시고 네. 온라인도 클래스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콜로소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네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일까요? 케이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딸기 생크림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바닐라 제노아즈에 딸기를 샌드해서 드실 수 있는 케이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 생크림이거든요. 저는 가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 있으면 무조건 그거 사오는데 오늘 딱 잘 만났네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 딸기 케이크인데 딸기는 안 보이고 이거는 뭘 만드는 거죠? 케이크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제노아즈를 만들 건데요. 그 제노아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네네. 우선은 가장 큰 볼 안에는 계란이랑 노른자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런 책 같은 걸 보면 계란, 전란, 달걀 이렇게 다양하게 써져 있는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자와 노른자를 풀어놓은 상태를 계란이라고 하고 있고, 전란이라고도 하고 달걀이라도 해서 그 세 가지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꿀, 설탕, 네. 가루 재료, 그다음에 버터, 우유, 바닐라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루 재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옥수수 전분이랑 네. 박력이라고 해서 제과용 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바닐라빈을 반으로 갈라서 안에 있는 씨를 계란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칼 등으로 껍질 안에 있는 씨를 빼주시면 돼요. 이게 바닐라빈이 없으면 네. 뭐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뭐 이런 것도 대체할 수 있나요? 네, 익스트랙보다는 페이스트를 더 추천드리긴 해요. 계란의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서 거품이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올라오게끔 만들려고 계란을 데워줄 건데요. 이렇게 뜨거운데 계란을 데우게 되면 계란이 있기 때문에 좀 중탕이라고 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위에 볼을 올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물을 먼저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꿀이 단단해서 잘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물을 데우시면서 이렇게 꿀을 넣어두시면 얘가 따뜻해지면서 넣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정리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제누아주도 실패할 수도 있죠. 네, 만들다가. 제노아즈도 이제 거품을 어느 정도 내느냐, 오븐에서 덜 익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조금 잘 지켜주시면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꿀이랑 설탕을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설탕을 네. 다 넣어주시고요. 요 꿀을 넣고 네, 저도 좀 찍어주세요. 제가 하는 거를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시는. 이건 백설탕. 네. 다른 설탕을 활용해도 되나요? 어. 비정제 설탕이라든지 갈색 설탕.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선 당도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구움색이 다르게 나와요. 설탕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진해질 거예요. 백설탕을 제일 추천해 주시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치하시면 설탕이 계란의 수분을 가져가서 덩어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휘퍼로 이렇게 잘 네. 빨리 풀어주신 다음에 이제 물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한 손으로는 손을 저어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온도를 찝어주시는 거예요.
온도계 온도가 34도에서 36도. 생각보다 온도가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잘 찝어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는 버터를 이렇게 우유랑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는 이유가 녹여주려고 하는 거여서 만약에 이게 번거로우시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10초, 20초씩 데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버터가 다 녹을 때까지 두면 되는 건가요? 네, 버터랑 우유가 45에서 60도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두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옆에다가 잠시 치워두겠습니다. 휘퍼날 양쪽을 다 껴주신 다음에 고속으로 80%, 중속으로 20%를 올릴 거예요. 고속으로 너무 많이 올리면 기포 형성이 과하게 되기 때문에 과하게 휘핑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기공을 좀 조밀하고 촘촘하게 베누아즈 안에 기포가 너무 큰 거보다 조밀한 기포들이 모이면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이거는 되게 핸드피스 커 보이는데 혹시 뭐 전문가용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전문가용은 아니고 네. 조금 와트수가 그래도 높아서 네네. 휘핑력이 네. 좋아서 요거를 보통 비싼 그래서- 건가요? 아니요, 비싸지 않고 한 4만 원대.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네네. 근데 제가 너무 딴 데 관심이 많은가요? 휘핑을 고속으로 해볼게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네, 하면 되나요? 오른쪽 끝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네. 80%라고 하면 휘퍼에 주름이 생기면서 가장자리로 큰 기포들이 생기는 정도거든요. 네네. 지금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는 속도를 중속 한 3단, 저희 거는 5단 기준이기 때문에 3단 정도까지 낮추시고 아까는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기포를 형성했다면 지금은 기공을 정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 라떼 아트 할 때처럼 거품을 깨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잠깐 멈춰서 이제 한번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해 볼 건데 이렇게 반죽을 휘퍼에 감아서 지그재그로 흘려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조금 빠르게 사라지면 아직 기포가 덜 된 거고 상태가 한 3초 정도 유지되면서 사라지면 어느 정도 거의 완료 지점에 가깝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감을 익히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한 거랑 항상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비중을 일단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네. 항상 같은 컨디션의 제노아즈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를 섞으실 건데요. 네. 가루는 채를 한번 친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채는 조금 고운 채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루가 더 분산이 잘 돼요. 네. 채를 치는 이유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가루가 조금 더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채는 꼭 쳐주셔야 돼요. 손을 살짝 흔드시면서 쳐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네.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채쳐서 넣지 않으시고 종이에 따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볼의 사이즈가 아, 다르면 옆으로 그렇구나. 분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흐르는 게 많아서 볼이 종이에- 조금 네. 작아서 그렇군요. 뭐 제노아즈를 만드실 때 넓은 볼은 네. 이 바닥이 넓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기공 정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좁고 깊은 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어디까지? 가루를 섞을 건데 지금 계란은 가루보다 가벼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으로 가라앉고 계란이 더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섞으실 때는 바닥 이렇게 반을 중심으로 떠올리듯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섞으시거든요. 가루를 가장자리를 긁으시는데 가루가 가운데로 모일 뿐이지 섞이는 게 아니어서 바닥을 쓸어서 볼을 살짝씩 돌려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부피를 섞을 수 있어요. 가루가 떡지지 않게 그냥 털어주시고 주걱은 시계 방향이고요. 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볼도 돼요. 같이 돌려줘야 네. 되는 거. 듣다 보면 조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 네. 보시면 가루가 뭉친 덩어리들이 살짝 보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루를 섞으실 때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섞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벌써 많이 뭉친 것 같은데요? 주걱을 너무 길게 잡으시니까 이게 네네. 힘이 안 가고 이 정도 아까 이렇게요? 누르듯이 잡고 볼을 살짝씩 돌리면서 네,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그다음에 버터랑 우유를 넣을 건데 버터랑 우유의 온도는 45에서 6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따뜻하게 유지되는 정도. 주걱에 버터랑 우유를 기대 주시면서 부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저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 제누아즈는 몇 호 사이즈예요? 1호이고요. 1호 기준이 지름 15cm이고 2호는 18cm, 네. 3호는 21cm, 3cm씩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호가 1인분이죠? 그러면 1호에서 2호를 만들게 되면 네. 만드신 재료에 얼마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부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기는 한데 네. 0.4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2호 사이즈가 되고요. 3호로 가실 때는 0.8을 곱해주시면 돼요. 0.8을.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같은 컨디션, 같은 높이, 같은 부피를 제누아즈는 원하니까 선생님이랑 똑같이 했는데 어느 날은 높이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날은 높이가 달라요. 낮아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같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비중이라는 걸 잴 거고요. 물 무게분의 반죽 무게를 재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오늘 촬영이. 이런 비중 컵이 있고 이 네. 비중 컵의 기준은 100ml 미만의 물이 담기는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물무게분의 반죽 무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컵을 올려놓고 0점을 맞춰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반죽을 담아서 이 무게가 저희 44에서 46 정도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들어가면 100g이 네. 들어가는데 반죽을 반죽을 담았을 담으면? 때 44g? 네, 44에서 그래서? 46. 아, 그 정도 되면은 네. 딱 적당한 거군요. 네. 그래서 반죽을 조금씩 뜨셔서 넣으실 때도 이렇게 콩콩콩콩 치면서 기포가 안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건가요? 네, 이거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상관없지만 매일매일 안 하고 간혹 네네. 이렇게 하면 그 비중을 재주시는 게 좋고 저도 새로운 걸 만들 때는 항상 비중 체크를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재보는 편이에요. 윗면을 반듯하게 깎아주시면 돼요. 이걸로 반죽을 이렇게 잘라내시면서 위에를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무게를 재보시는 거예요. 45. 45. 딱 이러면 적당한 거네요. 만약에 이제 딱 좋은 제누아즈 저희 거 레시피 기준으로는 네네. 만약에 이거보다 낫다 이러면 아직 부피가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거든요. 더 네. 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50이다. 얘는 이제 높이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패닝을 해서 빨리 구워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40이 나오면은 잠깐만요. 저는 웃지 마세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들 이해하고 저를 비웃으시는 건가요? 40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무게가 덜 들어서 부피가 큰 거니까 반죽을 좀 꺼트려야 되는 거고 네. 50이 나오면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50이 나오면 빨리 패닝을 해서 구워야 돼요. 아, 빨리 구워야 되는 네. 거군요. 또 하나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이렇게 주걱으로 주르륵 흘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매끄럽게 떨어지거든요. 연결돼서. 근데 얘가 툭툭툭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가벼운 거예요. 저희 두 개도 비교해보면 농도가 조금 달라요. 그러네. 떨어지는- 저는 조금 끊겨서 떨어지는 네,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반죽의 무게를 재주시면서 해보시는 게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거죠. 맞아. 이게 책을 보거나 이게 유튜브를 보고서 하시는 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되게 그게 어려운데 네. 이렇게 비중을 재보면은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셔도 돼요. 47. 네, 지금 이러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구워야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다 비중이 됐으면 틀을 가운데에 놓으시고요. 반죽을 떨어뜨릴 건데 반죽을 조금 높이 들고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거든요. 기포가 좀 터지게끔 큰 기포들이. 셰프님도 지금 케이크 주문 제작으로 해서 판매는 하시잖아요. 네.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일 많이 파시나요? 네, 저희가 5월 가정의 달과 크리스마스가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보시면 기포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행주를 받치셔서 콩콩콩 쳐주시면 펀치를 주면 기포가 또 터지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오븐에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155에서 160도
사이에서 구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용 오븐이나 이런 거 좀 어려울까요? 작은 컴팩트한 오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우녹스, 스메그, 지에라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한 10도 정도 올려서 구워주시는 게 좋고 우녹스는 조금 열이 더 세기 때문에 네네. 10도 정도 낮춰서 스메그랑 지에라는 보통 170도, 165도 내외에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구우러 가볼까요? 네. 네, 셰프님, 제누아즈가 다 구워졌네요. 시트 구워져 나면 쇼크를 팡 주셔야지 네. 안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가득 차있던 수증기가 밖으로 빠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지금 가운데가 찌그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쇼크를 팡 주시고 뒤집어서 식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릴 같은 곳에서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식은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 네. 시트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35도 정도까지 식은 상태에서 밀봉하셔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자연해동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하세요. 카페에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실 때는 제누아즈는 다 만들어 놓고 냉동 보관했다가 잘라서 아이싱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 겉껍질을 사용하기 직전에 띄워주셔야지 네네. 다 식었다고 띄워내시면 가장자리가 마르기 때문에 이대로 보관하셨다가 사용하기 직전에 띄워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한쪽을 잡고 그냥 이렇게 벗겨내시면 돼요. 네, 이건 지금 다 식은 상태죠. 네. 케이크를 만드시려면 이제 슬라이스를 해야 돼요. 각봉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생긴 무게감이 있는 자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양쪽으로 시트를 가운데 두시고요. 바닥 껍질은 조금 두꺼우니까 살짝 얇게 벗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지그재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네. 회 뜨듯이. 네, 맞아요. 자르실 때는 이 자에 기대서 이렇게 슬라이스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랑 아래를 이렇게 기대 주시고 그대로 힘을 빼신 다음에 박 선다고 하나요? 흥부놀부 박이요? 네. 한 장 하시고 또 옆으로 오셔서 한 장, 마지막 한 장. 이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요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집에서 이게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릇 얕은 접시 같은 거를 이렇게 대시고 거기에 잔은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1.5 높이의 접시 양쪽으로 대시고 자를 그 위에 놓으신 다음에 슬라이스 하셔도 되고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3장을 하는데 맨 바닥 부분이 저희가 먼저 쓸 시트거든요. 맨 마지막에 슬라이스한 시트가 맨 위에 올라가는 시트예요. 그래서 포개실 때 바닥 부분이 맨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걸 먼저 쓸 거니까. 왜냐면 이것도 밀도가 다르니까 네, 무거운 맞아요. 거를 맨 밑에다 깔아주시는군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버려요? 요거는 저희는 버리거나 먹지 않고. 주변에 이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셰프님과 이제 저와 이웃이죠. 네. 이거를 뒤집어서 회 뜨듯이. 네. 얇게. 네. 헉, 되게 잘하셨어요. 아, 이 빵이 조금이라도 아끼는 이 마음.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제누아즈가 뭐 딱딱하지는 않으니까 힘을 줄 필요는 없네요. 네. 되게 잘하고 계세요. 아이싱 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면 위에는 마를 수 있어요. 이런 유산지나 비닐을 덮어두시면 더 좋아요. 네. 지금 이렇게 주신 게 뭐예요? 지금 볼 안에는 마스카포네 치즈랑 설탕, 키리쉬라는 체리 리큐르가 들어가 있고요. 치즈를 먼저 살짝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저속으로. 그 다음에 생크림에 소량만 넣어서 농도를 살짝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치즈를 생크림이랑 그리고 나머지 크림을 다 넣고 이번에는 중속에서 저속으로만 휘핑을 할 거거든요. 네. 고속으로 휘핑하시면 크림의 무게가 되게 무겁게 올라오기 때문에 먹었을 때 조금 느끼할 수 있어요. 가볍게 텍스처가 올리기 위해서 중속에서 저속으로 조금 휘핑해 주시면 될게요. 밑에 얼음을 대신 이유는 이제 온도가 차가워야 돼서 하신 건가요? 네, 생크림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덥거나 이런 곳은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고 작업하거든요. 아, 그래서 3단으로 먼저 휘핑을 네.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조금 어느 정도 휘핑을 하시면 이렇게 형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한 단을 더 줄일 거예요. 2단으로 조금만 더 휘핑을 할게요. 네.
아까보다는 더 선명하게 자국들이 생기거든요. 떴을 때. 그냥 이 상태에서는 1단으로 휘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단으로. 처음에 하실 때 이제 농도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끝까지 오버믹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멈추셔서 이렇게 농도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닥이랑 한 번씩 주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한 번 더. 지금 크림은 샌드용 크림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싱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게 올라오긴 해야 되거든요. 너무 묽은 크림으로 하시다 보면 케이크 나중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펼쳤을 때 살짝 거칠어 보이는 크림이 되고 반듯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글지글 서는 정도가 샌드용으로는 좋아요. 처음 잘랐던 제누아즈를 올릴 건데 정중앙에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럽을 바를 거예요. 설탕 시럽인데 물이랑 설탕, 딸기 퓨레를 한꺼번에 넣고 설탕이 네네. 다 녹을 정도로만 가열해서 완전히 차갑게 식히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네네. 시럽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누아즈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살짝 털어내신 다음에 고르게 그냥 이렇게 적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림의 일부를 떠주시는데 바닥에 이제 과일을 샌드하기 전에 크림이다 보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바를 거예요. 3분의 2 정도 주걱을 뜨시고 그냥 툭 하고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겁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스패츌라를 이제 집으실 건데 네. 스패츌라를 집으실 때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스패츌라 면을 이렇게 잡으시고 네. 첫 번째랑 세 번째로 날을 잡으시는 거예요. 날을 잡는 거군요. 네. 크림을 살짝 누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로 뺐다, 앞으로 뺐다. 그래서 손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그리고 돌림판은 위에보다는 아래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네. 케이크의 반지름 중심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패츌라가 케이크의 반만 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크림을 앞으로 끌고 왔다가 뒤로 밀었다가 돌림판을 또 돌려서 끌고 왔다 뒤로 밀었다. 이런 느낌으로 펼쳐주시면 되고요. 크림을 살짝 지그시 누른다예요. 힘을 빼고. 어느 정도 다 이제 크림이 고르게 발리면 이 상태에서 앞을 들고 수평을 맞추시면서 돌림판을 빠르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빠르게 돌려주시고 그대로 들어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크림이 있을 거예요. 네. 걔를 한 8시, 7시 방향에서 이렇게 일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앞을 벌려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를 벌리는 거예요. 네. 그대로 힘을 뺀 다음에 이렇게 벌리는 거죠? 지금 얘가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전히 일자로 세우고 7, 8시 방향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빼신 다음에 그대로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딸기를 슬라이스해서 올릴 거고요. 딸기가 너무 크면 3등분 정도 해주시고 케이크 시트보다 한 0.5cm 안쪽으로 이렇게만 안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크림이 이 안에 안 찰 수 있거든요. 그 그래서 넓은 부분이 아래로 가는 거네요. 네, 아래로. 얘를 돌리시면 좀 편해요. 그렇네요. 돌림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오늘 제가 좀 바보같이 보이는. 그 다음에 크림을 아까 바닥보다는 더 많이 올리셔야 돼요. 한 주걱 반 정도 크게 뜨셔서 쿡 올려주시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크림의 높은 부분을 끌고 와서 밀었다가 당겼다가 딸기 등이 살짝 비치도록 어느 정도 두께가 맞으면 나와 가까운 쪽을 들고 수평을 맞춰서 저 되는 것 같아요. 네, 크림을 더 누르시면 더 잘 될 거예요. 이게 딸기가 살짝 네. 보이더라고요. 딸기도 보이고 힘은 더 빼고 스패츌라 각도를 항상 일자로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반듯하게 올려주시면 되고 일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옆으로 가시니까 네, 이렇게 제가 가운데 주눅이 들어서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쪽으로 당겨가면서 저는 약간 높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1시 방향 정도에서 가운데로 쓸어주시면 되거든요. 높이를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서 가운데로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 시트를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제 시트 하나 끝난 거예요? 네. 어디로 주문하면 돼요? 네, 어디 링크를 주세요. 더워. 시럽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시럽이요? 네. 크림도 똑같이 아까처럼 하면 되는 네. 거죠? 돌림판을 살짝씩 돌려가면서
지그재그 했어요? 한번 바꿔볼래요? 되게 뭐 답답한가 봐요 오늘. 아니요. 조금 더 누르는 힘을 어. 주시면 돼요. 셰프님 한번 잡아주시니까 확 달라졌어요. 네, 힘 빼고. 잘하셨어요. 칭찬받았어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딸기 올려주시면 돼요. 네. 케이크 판매하시다 보면 제일 인기 있는 케이크가 어떤 케이크예요? 제일 인기 있는 케이크는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가 역시 베스트셀러군요. 네. 그 이제 카페에서 케이크를 판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몇 번 연습해서 이렇게 판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음. 케이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많아서 네. 시작을 못 하시거든요. 네, 막상 이제 몇 번 하다 보시면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머지 크림 더 올릴게요. 보통 바닥에 시트 위에 올리는 크림을 한 30g에서 40g 내외고요. 딸기 위에 커버하는 크림이 85에서 100g 내외거든요. 그 사이로 샌드 하시면 돼요. 크림이 많이 흘러나온 네네. 쪽을 뒤에서부터 당겨오면 여기 공간이 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당겨서. 오, 맞아요. 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다들. 그 다음에 깎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앞으로. NC 방향에서 앞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올리고. 네, 시럽 한 번 더. 그다음에 혹시 크림이 남아있으면 남은 크림으로 에버라이싱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에버라이싱은 빵가루를 살짝 눌러주는, 네. 정리해주는 크림이다 보니까 있으면 하셔도 되고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윗부분만 살짝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 네. 되게 하다 보면은 뭔가 도자기 빚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크림이 쫙 예쁘게 펴졌을 때 그런 약간의 쾌감이라고 할까요? 잠깐 넣어놓고 크림 아이싱용 한 번 더 똑같이 휘핑해 주시면 돼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책에는 분량을 350g이라고 해서 네. 아이싱이랑 샌드용을 같이 음. 계량을 해서 놔뒀는데 네. 지금은 저희가 일부러 샌드용이랑 아이싱용을 따로 분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달라서 처음에 하실 때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분리를 조금 해놓은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싱용 크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재료는 똑같되 네. 약간 그 휘핑의 점도나 이런 것만 네. 다르게 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좀 농도를 부드럽게. 아까는 조금 매트하게 거칠게라고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생크림의 광택도 있고 네네. 가볍게 휘핑을 해볼게요. 네. 아까랑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생크림 일부를 넣을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 생크림 다 넣어주세요. 이제 주걱으로 바닥 부분에 있는 부분도 한번 저어가면서 이제 윗부분이 더 휘비 많이 되어 있고 바닥 부분은 조금 묽을 거예요. 네. 농도를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서 올라오면 뾰족하게 산이 쓰고 고정이 되면 돼요. 지금 농도 딱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보다 확실히 여기가 단면이 매끈하네요. 네네. 그리고 크림이 아직 광택도 보이거든요. 네. 이제 아이싱을 할 건데 아이싱은 힘 조절이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림 크게 한 주걱 반을 크게 네. 떠주시고 위에 높잖아요. 살짝 내 앞으로 끌고 와서 반지름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눌러주면서 당겼다가 밀었다가 원으로 원으로 네. 이렇게요? 돌려가면서 크림을 고르게 바른 다음에 반지름 중심 다시 가서 앞을 벌리고 그 다음에 네. 돌림판을 빠르게 돌려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온 크림들이 네. 많아요. 일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살짝 누르듯이 크림과 시트의 간격이 한 0.3에서 0.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돌림판을 같은 속도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에 크림을 바를 건데 크림을 눈물 모양처럼 뜨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떠 올려요. 이제 스패츌러로 네. 크림을 뜨는 거군요. 네. 크림을 벽 한쪽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크림을 두껍게 뭉쳐 있잖아요. 네. 이거를 펴주시는데 앞으로 살짝씩 끌어온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길게 떠서 끝난 지점부터 크림을 붙여서 크림을 끌고 오고 저 어떡하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우면 어떤 네. 방법이 있냐 제가 아까부터 여기다 놔뒀는데 네. 이제 제가 이것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스크래퍼를 기대서 긁어내시면 되거든요. 스패츌라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힘을 빼고 그대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요. 일자로 좀 깨끗해졌네요. 이제 윗부분의 크림을 깎을 거예요. 크림의 높이가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시 방향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스패츌라를 요만큼만 쓸 거예요. 케이크에 항상 스패츌라는 반지름만큼만 쓰거든요. 불 들고 뒤를 수평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르면서 앞으로 올 건데 가운데가 완료 지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나간다 느낌으로. 네. 되게 마술 같아요.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 깎은 부분과 이 부분을 맞춰서 또 한 번 가운데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면을 네.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힘을 빼고 지저분한 뭐 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누르면서. 남은 크림으로 파이핑을 할 건데요. 이제 원형 깍지라고 해서 번호 팁이 있어요. 네. 809번.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도 커지거든요. 네네. 크림이 혹시 힘을 주면 나와버리니까 반을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벌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벌린 짤주머니를 그 안으로 이렇게 끼는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다 벌어지게끔. 그 다음에 남은 크림을 이 안으로 담아주시면 돼요. 담으실 때는 주걱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한쪽 고리를 긁어서 앞을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뒤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요 짤주머니에 최대한 크림이 안 묻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눕혀서 스패츌라나 스크래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크림을 이쪽으로. 그 다음에 크림을 짤 거예요. 저희가 어떤 모양을 짤 거냐면 키세스라고 해서 물방울 모양 같이 네. 생긴 걸 짤 건데 짤주머니를 한 0.5cm 정도 들고 크림을 꾹 눌러요. 힘을 빼고 그대로 꼭지를 빼주시는 모양으로 키세스 모양처럼 짜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모자처럼 되는 건 힘을 네. 2번 줘서 한 번에 쭉 짜시고 그대로 들어 올리면 이런 그럼 모양이 되는군요. 되는 거예요. 살짝 들고 꾹 눌러주신 다음에 힘 빼고 그대로 들고 벌써 예쁘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힘을 2번 주면 안 돼요. 그래? 나 한 번 준 거 같은데? 또 2번 했는 것 같은데. 쭉 짜고 네. 그대로. 아, 그래요? 되게 이렇게 순수 든 사람이 많은 영상으로 처음 보는. 네, 그, 다 보여요. 네, 비매품입니다. 꾹 짜고 들고 꾹 짜고 들고 네, 해주시면 더 예쁘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쉬워 보였는데 쉽지가 않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우리 앞에 잡으면 돼. 네. 오, 작지만 너무 예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나중에 크게. 뭐 이게 느낌은 왔어요. 느낌은 나도 처음부터 왔어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딸기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게 네.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셰프님이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아이싱을 이 정도는 했는데 보시면서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새는 막 러프하게도 많이 하시니까 네네. 굳이 이렇게 반듯한 아이싱을 안 하셔도 되고 네네. 크림을 이런 식으로 그냥 터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옆면도 이런 식으로 그냥 긁으시면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오, 이거 예쁜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제 케이크 이쁘다는 얘기가 오히려 반듯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냥 초보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네.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느낌 있게 하실 수가 네. 있겠네요. 이렇게 하셔서 뭐 요새는 식용꽃 같은 거 네네. 많이 나오니까 비올라나
소국 같은 거 이렇게 뜯어서 네네. 올리시고 잎사귀 같은 거 올리셔도 드디어 예쁘죠. 희망이 보이네요. 케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딸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깍지와 깍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데코를 하실 때는 아이싱이 막 끝난 상태는 크림이 살짝 부드럽고요. 냉장고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넣어두시면 크림이 살짝 굳거든요. 네네. 그 상태에서 해주시면 케이크에 상처가 더 안 나고 더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되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초코 화이트 같은 거를 네. 살짝씩 뿌려주시면 느낌이 뭔가 눈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네네. 그 위에 딸기를 뭐 올리셔도 되고 네네. 뭐 블루베리나 이런 동글동글한 과일들 음. 올리면 조금 귀여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뭐 중간중간에 옆면에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 잘라서 붙이는 거는 이제 초보들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되게 네. 쉬운 방법이네요. 네. 이런 허브 잎 같은 것도 네네.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느낌대로. 네. 저렇게 올리셔도 되고 살짝 이렇게 입체감 아. 있게 올리면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그게 더 센스가 있겠네요. 진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식용꽃 같은 거 보라색이나 네. 뭐 이런 것들 타임 같은 거 올려도 되게 예쁠 것 네. 같고. 테두리로 이렇게 리스 오, 형태로 올리셔도 네네네. 아이싱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셰프님 저희가 이렇게 케이크 똑같은 딸기 케이크인데 위에만 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카페에서 이제 판매하실 때는 좀 연습하셔서 이렇게 매끈하고 예쁜 케이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크리스마스나 가족 생일날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까지 좋은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또 꿀팁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저희한테 선물로 주신 그 책을 또 구독자분들에게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 5분께 네. 드리면 될까요? 네, 5분께.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영상 보시고 이런 케이크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친필 사인 네, 연습해서. 네. 네, 셰프님 친필 사인해서 5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